12월은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사람과 사람이 결별을 한다는 것은 아주 슬픈 일이고 그 관계가 깊을수록 헤어짐은 아프다. 나의 2021년이 내게 그렇게 깊었다. 이렇게 열정을 다해 살았던 적이 있던가? 내년에도 나는 그 무엇을 향해 내 인생을 담으리라. 문득 눈을 뜨니 방에 지저분한 물건들이 들어왔다. 아무리 방의 물건들이 어지러워도 그것이 익숙해지면 어지럽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호텔에 관점을 가져야 한다. 호텔은 하룻밤을 지나면 반드시 원상태로 회복된다. 기준으로 돌아가는 독특한 특성이 호텔에 있다. 주식도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그 탄력성에 따라 원점을 회복한다. 연어 같다. 나는 방을 심플하게 바꾸는 것은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다.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를 해야 한다. 언제부턴가 내게 생긴 버릇이 스케치다. 무턱대고 청소하는 것은 임시 방편이다. 나의 큰 방은 너무 어지러웠다. 양말을 가지러 가려면 좁은 길을 비틀어서 날마다 지나갔는데 다람쥐처럼 다녔다. 글쎄, 내가 사는 내 방에서 힘들게 살았다. 취재 수첩을 꺼내 30분 넘게 구상을 했다. 어떻게 배치할까? 누가 보면 뉴캐슬병에 걸린 닭처럼 모래나고 묻겠지만 나는 생각하는 로댕처럼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었다. 옷이 수북하게 쌓여있던 곳에 조명을 설치하고 옷은 각각 5종류로 나눠서 보관했다. 양말과 내복과 겨울옷은 각각 구분하고 쉽게 꺼낼 수 있게 했다. 기도방에 널려있던 돌들을 수직으로 배치하고 보기에 좋게 놓았다. 높고 낮음은 디자인의 기본 원칙이다. 내 생각이지만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싸다고 해서 덥석 사는 것도 좋지 않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내가 사는 집에 정말로 어울릴 것인지 그것을 따져야 한다. 상품은 자세히 많이 폭넓게 둘러보고 선택해야 한다. 가방끈이 떨어질 지경이다. 벌써 5년 남짓 된 가방인데 엄청나게 많이 사랑했던 녀석이다. 끈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메고 다녔다. 결별을 할 때는 해야 한다. 집안 정리. 일단 쟁반으로 시작하자. 책꽂이와 냉장고와 서랍은 항상 깔끔하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구역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빨래도 동일하다. 빨래를 넣는 통만 있으면 거기에 담아놓으면 된다. 영역이 구분되면 그곳은 하나의 상자가 된다. 이 개념들을 도구 정리에 적용하면 이와 같다. 어떤 물건들이 아주 복잡하게 놓여 있으면 일단 쟁반 3-4개를 산다. 다이소에서 2,000원 정도 하니 1만 원을 투자하면 된다. 그리고 쟁반 위에 비슷한 모양끼리 올려놓는다. 이것이 바로 영역 구분이다. 어떤 물건이든 너무 넓은 범주에 한꺼번에 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 영역이 구분된 곳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낀다. 책상 위도 동일하다. 물건들이 헝클어져 있으면 볼 때마다 생각이 헝클어진다. 그래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 질서를 찾아주면 생각이 정지정돈된다.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것은 고착이다. 이럴 땐 변화를 줘야 한다. 여행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로운 변화는 문을 열고 나갈 때 생기고 집안에서도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듯이 새롭게 변화시키면 전혀 다른 느낌이 든다. 아인슈타인이 말하길 인간은 뇌를 1~2%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늘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이다. 부엌을 카페로 만들겠다고 작정하니 뇌에 시동이 걸렸다. 정리를 하려면 공간이 구분되어야 한다. 사람은 보기에 좋아야 심리가 안정된다. 옷장 정리. 옷장은 옷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다. 그냥 대충 걸어두면 안 된다. 옷장의 사명은 무엇일까? 옷장은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옷장이 나의 스타일이다. 옷장 문을 열었을 때 자신의 모습이 다양하게 펼쳐져야 한다. 그냥 어지럽게 산발적으로 옷들이 걸려 있다면 개성을 연출하지 못한 것이다. 책장도 마찬가지다.
책장은 책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다. 종류대로 분류하면 영감이 새롭게 떠오른다. 입지 않는 옷은 버리거나 기부를 해야 한다.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 것이나 걸치면 사람들이 자신을 아무렇게나 대할 것이다. 옷은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귀한 사람에게 귀한 것을 준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가장 존귀한 옷을 준 것이다.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옷을 입히자. 정리는 공간 기획이다. 버리는 것이 정리는 아니다. 버릴 때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버린 공간으로 다시 물건이 쌓인다. 버리는 것보다 정리의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정리는 곧 공간 구성이다. 책은 책꽂이에, 집은 마을의 그릇 속에 담겨 있다. 공간의 틀이 정해지면 물건은 정리된다. 가족은 공동체 속 독립체다. 개인 공간과 공유 공간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로 가족의 화목이 유지된다. 맨날 가족이 다툰다면 그것은 사적 공간이 부딪혀서 그렇다. 공유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다. 부딪힐 요소를 제거할수록 평화가 자리한다. 사람을 위한 공간 구성이 되지 못하면 결국 물건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한다. 집은 창고가 된다. 자리 배치는 곧 인사이동과 같다. 아이 방에 부모 물건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모 방에 아이 책가방이 있어도 불편하다. 방마다 공간마다 그 목적에 맞게 물건을 두는 것이 정리정돈의 기본 원칙이다. 방은 큰 서랍이니까. 공간 기획을 하면 사람이 숨쉴 공간이 훨씬 넓어진다. 공간이 사람 중심으로 배치되는 것, 그것이 정리의 기본이다. 영화관이 깔끔한 이유는 좌석이 고정되어 있고 사람마다 좌석 번호대로 앉기 때문이다. 그처럼 모든 공간에 물건 위치를 제대로 정하면 공간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 몸은 0.1평도 안 된다. 뇌는 축구공만 하다. 그 안에 실타래처럼 가지런한 혈관들, 신경세포,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어떻게 모여서 사는지 정리정돈이 제일 잘 된 공간이 인체다. 인체는 공간 기획이 정확하다. 시간도 공간도 돈도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계획성 있게 써야 여유가 생긴다. 과유불급, 한쪽에 너무 많이 쓰면 그게 균형을 무너뜨린다. 공간도 동일하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죽은 물건이다.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집의 건강을 무너뜨린다. 내가 사는 집에 손님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버릴 것들 투성이다. 치울 것을 치우자. 우유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이불도 유효기한이 있다. 겨울용, 여름용이 각각이다. 여름에 겨울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이 있는가? 유효기간을 지키며 사는 것도 정리의 지혜다.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인생 전체를 담아내려 하고 그것이 짐이다.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은 창고지기가 될 수밖에 없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수집가가 아니다. 버리지 못해서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고단한 사람이다.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면 지금 현재 찾아온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정리의 기본 원칙은 현재형이다.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정리의 첫 단추다. 장창훈 저자의 깔끔하게 집안 정리하기라는 책이었어요. 정확한 나이대는 모르겠는데 약간 경력이나 이런 느낌을 보면 약간 중년의 남성분이 쓰신 건데요. 약간 아빠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실까? 솔직히 전 또 남자가 아니고 여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나이대는 아니니까 생각들을 솔직히 막 상상해보려고 해도 잘은 몰라요. 미묘하게 다른 점이 캐치가 되면서도 또 나이가 들든 나이가 어리든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이 더 크지 나이가 뭔가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또 들었어요. 뭐 문체나 이런 거에서 약간 세대가 다름이 느껴지긴 하는데
아, 역시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약간 관심 분야도 많고 되게 열정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책에서 좀 찔리는 것도 저도 있었는데 저는 한국에서 살 때도 그랬고 좀 계절감?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좀 되게 무딘 편이에요. 그러니까 춥다 덥다 이건 아는데 뭐 계절에 맞춰서 옷을 준비하고 뭐 이런 삶을 살진 않았거든요. 지금까지도. 저는 지금 호주 퀸즐랜드에 있는데 여기는 되게 더워요. 사계절이 뭐 엄청 추운 날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특히 또 퀸즐랜더라는 그 여기 특유의 이제 나무로 된 집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아파트 살기 때문에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름용 겨울용 이불 얘기를 듣는데 또 뜨끔한 거예요. 아직도 한국에서처럼 구분을 안 하고 살고 있구나. 저는 옷장을 계절별로 구분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그냥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랑 같이 사니까 좀 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심지어 자취할 때 처음에 좀 여유롭게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행거 아시잖아요. 그 문도 없는 그냥 행거. 왕자 행거 아시죠? 거기에 그냥 있는 옷을 다 널어놓는 거예요. 공간이 협소해서 그랬던 기억도 나고 딱히 원래 성격이 좀 안 나누는 성격이기도 한데 그때 원룸 그러니까 하나로 된 오피스텔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저자의 말처럼 아 그렇구나 그 좁은 데서도 생각해보니까 공간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엌으로 쓰는 부분 옆에다가 이제 행거를 해서 거기는 또 옷만 놓고 이제 바로 옆에는 전 소파 베드를 썼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자는 데죠. 그리고 입구 쪽에는 이제 오피스텔이어서 그랬는지 그 히터 같은 거 있잖아요. 오피스에서 나오는 그게 달려 있었어요. 그거가 있는 곳 거기를 이제 책장을 옆에 놓아서 거기를 그렇게 쓰고 그래서 그렇게 좁은 데 살았는데도 그냥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역을 잘 나눠서 써가지고 진짜 좁고 되게 저렴한 데였는데 운 좋게 그때 남산타워가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릴 때 그런 로망 집이 뭐 좁든 뭐 별로든 그냥 행복하게 살았던 기억이 나요. 뭐 지금도 별반 다르진 않지만 뭐 지금은 방이랑 이제 거실이 나눠져 있죠. 기본적으로 말을 되게 재밌게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또 사회생활에서 나오는 짬? 그러니까 뭐 이게 꼭 연륜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은 아닌데 되게 신선했어요. 자리 배치는 곳, 인사이동과 같다. 맞잖아요. 이거를 잘해야지 이제 회사가 잘 굴러가고 나도 집에 자리 배치를 잘해야지 집이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걸 진짜 공감 가는 게 가족은 공동체 속의 독립체다. 그러니까 가족으로 살지만 그 안에 나는 개인이잖아요. 사람마다 또 다 다른 면이 있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 공간이랑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나눠져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 뭐 아닌 집도 있겠지만 진짜 공감이 가요. 저희 집은 제가 좀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공용 공간 이런 게 있었던 적이 없고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있는 반면에 좀 슬프지만 가난하고 또 그다지 돈독하지 않은 집도 있잖아요. 그게 저희 집이었는데 어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밥을 이제 부모님이 쓰시는 방에서 먹었는데 그밥 먹으라는 신호가 뭐였냐면 벽을 막 두들겨요. 지금 생각해도 지금은 웃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삶이었죠. 아무튼 뭐 가족끼리 화목하게 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밥 먹을 때나 뭐 먹을 때 그냥 마치 가족이 아니라 뭐 친구 집에 놀러 가듯이 그리고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집에 뭐 퇴근이나 뭐 학교 갔다 와서나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에서 마주쳐서 인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안 가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으면 가끔 그럴 때가 생각이 나요. 조금 더 집이 좀만 더 여유 있었고 그런 공간이 잘 나눠 있었으면 더 잘 지내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죠. 근데 그때는 이제 과거로 느껴지니까 더 아쉬운 게 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주어진 시간이 이제 소중하잖아요. 이제 과거가 될 순간들이고, 좀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자의 글 중에 12월은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거부터 읽었는데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12월에 이런 마음을 느끼고 지금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집을 돌아보고 하는 거를 지금 시작하면 그러니까 막 작년 12월 말고 이제 다가올 12월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창 넉넉하게 좀 여유 있게 남은 것 같잖아요. 다가오는 12월에 정말 기분 좋은 돌아봄 2024년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렇게 읽어봤어요. 다들 잘 정리된 공간에서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줘서 감사합니다.